먼저 오늘 경기가 펼쳐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입니다. 파흐타코르 마르카지 스타디움. 대한민국의 국가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먼 곳까지 붉은 악마의 응원 물결이 아주 크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02 월드컵 때는 상당히 그 물결이 뜨거웠었죠.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연주입니다. B조 중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B조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4승 1무, 무패, 11득점, 37점, 승점 13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 뒤를 아랍에미리트가 2승 1무 2패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친 우즈베키스탄은 2무 3패로 B조 최하위에 처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팀 같은 경우 승점 13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거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패배를 당하며 연패를 당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 새로 대표팀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승장구,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던 아주 명장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렇죠. 자,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홈구장이죠. 파흐타코르 마르카지 스타디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축구를 대표하는 그런 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56년도에 개장을 했고 5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되는 구장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낯익은 발레리 니포니시 감독이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가 이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홈팀인 FC 파스타코르를 동시에 맡으면서 네. 이곳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수들, 차범근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시 국민적 인기를 온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종 예선 성적 4승 1무가 가르쳐주듯이 네. 대한민국은 파죽지세를 위해서 B조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범근 감독에 대한 신뢰감은 대단했었죠.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도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신의 진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중 유의 깊게 봐야 할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역시 지난 한국전에서의 활약을 보여줬던 시크비린 선수. 네. 그렇지만 이 선수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카시모프 선수, 바로 이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자, 대한민국의 선발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골키퍼 김병지, 수비수 최영일, 이민성, 장대일, 중원엔 이기형, 고정훈, 유상철, 이상윤, 하석주, 홍명보가 출전하고요. 최전방엔 최용수가 나섭니다. 차범근 감독 3-6-1 포메이션을 선택했네요. 그렇습니다. 원정 경기인 만큼 미드필더를 두텁게 쓰면서 수비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는 그런 전술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부갈로 골키퍼,
수비수 아슈르마토프, 표도로프, 캄바릴리에프, 그리고 중원엔 마르잘랄 카시모프, 슈르쇼프, 마리팔리에프, 레베데프, 피르마토프, 최전방엔 샤츠키와 안드레이에프가 투톱으로 나섭니다. 감독은 미르사디코프 감독입니다. 자, 언급했듯이 주전 스트라이커인 슈크비린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뭐 아쉽게도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웃긴 이야기지만은 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꽤 잦았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장신의 스트라이커로서 헤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수비수는 어느 정도 한시름 낳게 되죠. 네, 카시모프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자막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지금 카시모프 선수 등번호 4번입니다. 아직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후 이 경기 중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오늘 경기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선수라고 할 정도로 카시모프 선수는 오랜 기간 활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득점력, 그뿐만 네.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조율에 능한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당시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2006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대단하다고 할까요? 네. 독수리 최용수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용수 선수도 당시 이 많은 골을 기록하고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자, 오늘 주심은 압둘 쿠드헤이러 주심입니다. 최용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선 5경기 동안 5골을 기록하고 있었죠. 네. 우즈벡의 관중들 아주 특이하게 생긴 나팔로도 응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을 펼쳐졌던 이 붉은 악마들 소규모 응원단이었지만 뭐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엄청난 아주 커다란 응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 아시안컵에서는 붉은 악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부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2002년도 한해 월드컵에서는 그 활약이 대단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앞선 경기였죠.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가두 응원까지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최근에 붉은 악마가 공식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잠시 후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북병 우즈베키스탄. 과연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넘고 프랑스 월드컵 바로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흰색 상의에 파란색 타이를 입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화면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을 보여줘야 되죠. 네. 자, 우즈베키스탄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은 경기 초반 상당히 어렵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선 경기였던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차범근호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네. 4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카자흐스탄 전에서 다소 방심한 듯한 그런 자, 플레이를 보여줬기 공격을 때문에 뛰어졌는데요. 아, 그대로 고종훈 선수의 다리에 맞고 흘러나갔습니다. 고정훈 선수가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 곳에서도 아주 열띤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붉은 악마. 당시 교민들과도 힘을 합쳐서 응원전을 펼쳤다고 해요. 대단했죠. 사실 저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4회 본선 진출이 가능했던 것이고 네. 2006년 월드컵 치면은 자, 이상윤의 크로스가 골키퍼 품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 양쪽 측면 고정훈 선수, 이상윤 선수의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 루트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마리팔리에프 뒤쪽으로 레베레프가 불꽃을 찾고 있습니다. 마리팔리에프 자, 박스 안쪽으로 그대로 슛! 김병지가 잡아냅니다. 마리팔리에프의 슈팅. 마리팔리에프 선수가 슈팅을 할 때 동안 네. 수비수가 좀 타이트한 방어를 못해준 점은 상당히 아쉽죠. 슈르쇼프 드르마토프. 당시 우즈베키스탄과의 1차전 비록 대한민국이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아쉬운 면들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1차전 같은 경우 2대1로 승리를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는 더욱더 어렵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죠. 옆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던져넣기. 자, 볼 빼낼 때 이때 대한민국의 반칙. 자, 고정훈 선수의 반칙인데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원정 경기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정 경기라는 것은 뭐 우즈베키스탄 바로 이 구장에 대한 적응력이 역시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탐색전, 상대 공격수들 그리고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빈틈이 있을 때는 과감히 공격을 해야겠지만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프리킥. 하시모프와 레베데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베데프 그대로 슛! 하지만 약했습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 크로스를 낮고 빠른 슛으로 골까지 노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대한민국 수비수는 저런 것이 골라인 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선에서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에서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을 때는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자, 백헤딩 연결. 우즈베키스탄 오른쪽 진영에서 자, 두 사람 사이 이상윤 선수. 행위 이상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공을 선언하네요. 자, 이런 점, 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선수들 플레이를 펼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미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대로 홍명보 대각선 연결. 고정훈 가슴을 한번 잡아놓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역습 기회. 오른쪽 옆줄 따라 올라오고 있는 마리팔리에프. 자, 중앙에서 레베데프. 고정훈 선수가 잘 끊어줬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보다 더 강한 압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명보 선수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활약을 하죠. 네. 장대일 선수를 수비수로 투입을 시키면서 홍명보 선수를 미드필더로 끌어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홍명보 선수가 패싱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경기를 풀 수 있는 시야가 넓고 패스 타이밍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네. 자, 레베데프 그대로 크로스. 하지만 김병직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지난 1차전에 부상으로 김병직 골키퍼가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출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부상으로 해서 출전하지 못하면서 소정명 골키퍼가 골문이 지켰었죠. 네. 하지만은 그 김병지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된 후에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국 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까지 활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또 이훈재 선수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이 두 선수의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훈재 선수와 김병지 선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네. 역시 라이벌이라는 존재가 상호 간에 얼마나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1994년 월드컵에서는 이훈재 골키퍼가 교체 투입됐었고 네. 1998년도에는 김병지 골키퍼 그리고 2002 월드컵부터는 이훈재 골키퍼가 활약을 했으니까요. 네. 독수리 최용수 선수의 모습. 최용수 선수 당시에는 이 상무팀 소속이었는데요. 지금은 상무가 프로리그에서 함께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로 오기 전까지 상무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1996년 아시안컵에도 참가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대표팀에 합류해서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줬었죠. 네. 자, 마리팔리에프 선수의 이 돌파 때 허석주 선수가 반칙으로 차단을 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는 우즈베키스탄. 자, 다시 한번 카시모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카시모프의 프리킥! 헤딩!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카시모프 선수가 지금 문전과 최종 수비수 사이를 날카롭게 찌르는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네. 저 프리킥 처리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만약에 저런 그 프리킥이 올라갔을 때 동료 선수가 문전으로 대시하면서 원터치 슛만 시도하더라도 김병재 골키퍼가 맞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왼쪽으로 흘러나갈 때 뒤에서 세도하던 선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공격이 마지막 순간에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골로 연결되는 장면은 없지만은 네.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앞선에서 미리 끊어주는 게 가장 좋은 수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이 초반 그 저항이 아주 거셉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홈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력이 약간 더 우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먼저 차단. 지금 이럴 경우에는 경기 템포를 약간 늦출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자, 헤딩 경합 뒤쪽으로 떨궈줍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뒤로 자기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마토프.
하시모프가 뒤쪽으로 연결. 자, 우즈베키스탄 이 경기장 보면은 양쪽 측면에 잔디 면적이 조금 좁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선수들 부상에도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뭐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점 13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부터는 선수들도 그 부상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에서 부상에 대한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지금 승점이 6점 정도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다면은 선수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죠. 네. 자, 하시모프 그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왼발 크기 중 하시모프. 자, 왼쪽 공간으로 패스 좋습니다. 줄쇼프. 김병기가 먼저 틈에 앉습니다. 지금도 글쎄요, 카시모프 선수가 패스를 나갈 때 카시모프 선수에게 좀 더 강한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시모프 선수가 역시 경기를 잘 풀거든요. 네. 하시모프 선수 173cm의 비교적 단신이지만 드리블과 패싱력이 아주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빈 공간을 잘 보고요. 시야가 네. 넓어요. 자, 다시 한번 우즈벡의 역습. 지금도 카시모프 선수예요. 자, 왼발로 툭 찍어 차준 공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외곽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자, 홍명보. 이상윤의 전진 패스 오른쪽 공간. 자, 발 빠르게 따라가는데요. 그대로. 하지만 먼저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고종훈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은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측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용수 선수도 측면적으로 계속해서 빠져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고종훈 선수도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많이 뛰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상윤 선수 머리 쪽에 상처가 있는 듯 보이는데요. 자, 우리 대표 선수들 부상 투혼하면 또 생각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황성훈 선수도 붕대를 갖고 활약을 했었고 이임생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최진철 선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김태형 선수가 마스크까지 쓰면서 부상 투혼을 발휘했었죠. 그렇죠. 투혼만큼 그 단어만큼 대한민국 대표팀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도 없어요. 네. 또 최근 이 대표팀 유니폼 등 쪽에 보면 투혼이란 글씨가 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슛! 하지만 높게 뜨고 맙니다. 고종훈. 괜찮아요. 고정훈 선수 바로 저런 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이 선에서 한 번에 넘어오면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완전히 생략하는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 루트를 활용했거든요. 그 패스가 워낙에 기가 막혔고 고정훈 선수 빈 공간을 잘 빠져들어갔어요. 적토막 고종훈.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몸싸움에서도 뒤지지 않고 끝까지 슈팅 기회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공격. 자, 헤딩으로 연결. 오른쪽에서 이상윤의 크로스. 수비 맞고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상윤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기형 문전으로. 하지만 높게 뜨고 맙니다. 중거리 슛이 좋은 이기형. 전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네. 경기 초반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려움을 좀 겪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양쪽 측면 이상윤 선수와 고정훈 선수가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서서히 뺏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저항이 아주 거셌었는데요. 이제 점차 흐름을 대한민국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앞에 공간 열렸는데요. 그대로 중거리 슛! 골키퍼 부갈로 품에 안기고 마네요. 맞습니다. 유상철 선수죠. 네. 유상철 선수는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계속해서 지원 사격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유상철의 중거리 슛. 박원동 감독 고개를 끄덕끄덕해 보이고 있는데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네. 양쪽 측면을 이용한 공격. 그 다음에 유상철 선수가 중앙에서의 과감한 중거리 슛.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격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열렸어요. 기회가 났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이번에도 벗어나네요. 고정훈. 글쎄요. 지금은 굉장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물론 이 고정훈 선수가 슈팅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고정훈 선수가 거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듯 뒷공간을 넘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가 한 번에 넘어갔고요. 여기서
바로 논스톱 발리슛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의 역습입니다. 자, 먼저 차단하는 대한민국의 수비. 외곽 처리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수비수는 안정적인 볼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공 바로 째는 우즈베키스탄. 하지만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홍명보. 카드가 나오나요? 카드가 나옵니다. 네. 자, 홍명보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지면서 우즈베키스탄 다시 한번 프리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세 번째 프리킥. 홍명보 선수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시모프 선수하고 레베데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하시모프 선수가 직접 슈팅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레베데프 선수는 오른발 킥력이 좋은 선수고요. 하시모프 선수는 왼발 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과연 하시모프의 왼발일지 레베데프의 오른발일지 25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거리죠.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프리킥. 하시모프 슛! 터널합니다. 날카로워요. 지금도 직접 슈팅. 그래서 김병지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왔고, 네.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카시모프 선수의 능력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왼발의 달인 하석주가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 하시모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 하석주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진영 왼쪽에서 고정훈이 따라갔습니다만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고정훈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골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몸도 가벼워 보이고요. 별명 적토마답게 종횡무진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는 고정훈입니다. 다시 한번 터치아웃. 이번엔 대한민국의 드로잉. 왼발의 달인 하석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석주 선수에게도 저런 좋은 프리킥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석주 선수 프리킥 그리고 돌파력 그리고 크로스 이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기어 안쪽으로 연결. 수비에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는 대한민국. 자, 중앙선 부근에서 대한민국의 반칙. 대한민국 대표팀 이 당시 선수 몇몇을 본다면 모두가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기영 선수의 슈팅도 대단했거든요. 네. 자, 그대로 중거리 슛!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자, 이번엔 레베데프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중거리 슛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측면을 활용하다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중앙에서 이기영 선수, 유상철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명보 선수가 인선에서 계속해서 패스를 공고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 마르칼리에프의 안쪽 연결. 수비가 헤딩으로 차단. 자,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슈팅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슛! 김병지 정면입니다. 지금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레베데프 선수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종 수비 라인이 두텁기 때문에 그 앞선에서 중거리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네. 자, 공간이 보이면은 지체 없이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데요.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더 라인부터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드로인. 자, 조금씩 우즈베키스탄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시모프. 데스미스. 자, 대한민국의 역습 기회. 하지만 수비에 걸리고 마네요. 대한민국의 드로인. 이기영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줄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드로인입니다. 당시 이 경기를 치를 때 유상철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도 유상철 선수가 다소 분위기 뭉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저 때만 해도 저걸 뿌리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자, 백헤딩 연결.
자, 페널티 박스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서 한명 공 빼내는 우즈베키스탄. 손으로 밀었는데 네. 휘슬 보이지 않네요. 자, 이런 홈코트의 이점을 살리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자, 왼쪽으로 대각선 연결. 이번에 위험해요. 수비의 실수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박스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는 우즈베키스탄. 자, 일단 외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대로 한번 접어놓고 앞에 정면에서 왼발 슛! 크로스바 위로 넘어갑니다. 하시모프. 지금 하시모프 선수의 슈팅이 나왔지만은 네. 이 전 장면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 수비 라인 중에서 골을 놓쳤기 때문에 한순간에 수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시모프의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자, 일단 슛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슈팅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수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빼내는 우즈베키스탄. 하시모프. 대기를 찾듯이 왼쪽으로 연결. 하지만 그대로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홍명보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최종 수비 라인은 최영일 선수가 계속해서 지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채는 대한민국. 한번 뺏길 뻔했습니다. 자,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요. 3대1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문전을 이거 했어요! 슛! 흘러나온 공 다시 한번 슛! 골! 지금 최용수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1대0으로 앞서는 대한민국. 지금 수비수인 장대일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미드필더들이 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사이 날카로운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이것이 이상윤 선수와 최용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최용 선수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최용 선수 당시에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니었죠. 그렇죠. 최고의 골 감각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지금 이상윤 선수의 슈팅이었고 이것이 막혔는데 최용 선수 이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윤의 슈팅이 주갈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가 싶었는데요. 기다리던 최용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 장면 네. 장대일 선수의 스루패스, 이상윤 선수의 공간 침투 후 슈팅, 그리고 최용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하는 마무리,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 18분 최용수의 골로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앞섭니다. 자, 다시 한번 최용수가 돌파할 때 흘러 차단하는 우즈베키스탄. 최용수 선수 5경기에 5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전까지의 5골보다도 공격에서의 공헌도는 매우 높은 선수였거든요. 결국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시스트, 그러면서도 수비수를 끌어내는 플레이,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초반에 한 골을 넣었다면 계속해서 득점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황선홍 선수가 부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요. 그 공백을 아주 잘 메워줬었죠. 그렇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1996년 아시안컵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1년 반 정도를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월드컵 본선이 확정된 후에 대표팀에 합류해서 활약을 보이다가 최종 예선전이었죠. 중국전과의 네. 평가전에서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결국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자, 마리칼리에프의 돌파, 발빠른 마리에프. 그대로 크로스 올렸습니다만 장대일이 헤딩으로 차단했습니다. 장대일 선수 당시로는 아주 떠오르는 신예 수비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예선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코너킥 얻어내는 우즈베키스탄. 치모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킥이 날카로운 치모프. 코너킥. 골키퍼 펀치. 위험했습니다. 김병지 선수. 지금 류상철 선수는 주심에게 골키퍼 차징이 아니냐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김병지 선수 부상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 경기장이 이 외곽 쪽으로 갈수록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네. 김병지 선수가 이 코너킥을 걷어내면서 공격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병지 선수의 낙하 지점을 잡는 예측력,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선방으로 이어졌지. 네, 그렇지 않았다면 실점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대한민국 왼쪽 코너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김병기 선수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일어났습니다. 당시로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선수들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코너킥. 자, 문전에서 이번엔 김병지가 안전하게 짚어냅니다. 아, 이번에도 카시모프의 코너킥이었네요. 거의 모든 세트피스 상황은 카시모프 선수가 처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시모프 선수 당시 이 러시아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그당 95, 96 시즌 그 당시 20경기에서 자그마치 10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1차전에서는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2차전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해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뭐 러시아 프로축구 알라리아 브라디카즈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자, 당시 2차전 앞서서도 이 해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슈쿠비린 선수가 뛰지 못한다는 소식에 조금은 기뻐했었는데요. 하지만 1차전에서 뛰지 않았던 카시모프 선수가 뛴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시모프 선수가 팀의 중심이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 스피드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카시모프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왼쪽 측면에서 고정훈이 뒤로 내주고 자, 박스 안쪽으로 좋아요. 아, 수비수에게 밀렸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끝까지 몸싸움을 벌이면서 문전으로 침투하는 모습 상당히 좋거든요. 자, 우즈베키스탄 역습. 아크 안쪽에서 우리가 먼저 걷어냅니다. 아, 끝까지 몸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강대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 고정을 받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중앙선 부근 대한민국의 반칙. 우즈베키스탄 이 맞서 상대하기 전에는 유럽 쪽의 축구를 구사하지 않을까, 체격 조건은 좋지 않을까 많은 부담을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1991년 북소련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네, 아시아 무대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아, 지금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공간 패스 좋았습니다. 이상에 한번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자, 다시 한번 아크 안쪽에서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뽑아냅니다. 글쎄요, 지금 굉장히 아쉽네요. 네. 이상인 선수가 직접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홍병모 선수의 스루 패스는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범근 감독이 바로 저런 문제 때문에 홍명보 선수를 저 위치에 포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즈베키스탄 땅볼 연결. 자, 박스 오른쪽 부분에서 자, 크로스 왼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안드레이프의 크로스. 안드레예프 선수, 사츠키우 선수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문전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시모프 선수가 경기를 잘 풀고 있거든요. 다만 마지막 순간에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크로스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영 왼쪽에서 우즈베키스탄 드로인. 우리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비 이 당시 이 3백을 주로 활용했었는데요. 지금은 4백 수비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3백을 선호했었는데 물론 홍명보 선수가 스위퍼 역할을 워낙에 잘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90년대 최고의 스토퍼라고 불리는 최영희 선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백을 했었고 1996년 아시안컵 때의 수비와 바로 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때의 수비의 큰 차이는 자, 석주 왼쪽에서 올릴 때 수비에 걸립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큰 차이는 역시 측면 수비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후반전 극심한 체력 저하를 보여주면서 측면 수비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대량 실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지금은 이기영 선수와 하석주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반칙.
자, 오른쪽 대각선 연결. 헤딩으로 돌려줬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서 유상철. 자, 오른쪽 펜스가 모서리 부근에서 안쪽으로 밀어줬는데 우리가 먼저 차단합니다. 지금 유상철 선수의 크로스. 고정훈 선수의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그렇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네. 유상철 선수의 크로스는 잘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 장면에서 최영우 선수가 고개를 헤딩을 이용해서 떨궈주는 모습,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죠. 네. 결국 유상철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미드필더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유상철 선수는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문전 쪽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진영. 부갈로 골키퍼가 한바릴리에프에게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98 월드컵 지역 예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28분이 지난 상황, 대한민국이 최용수의 득점으로 1대0 앞선 상황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공격. 슈쇼프 뒤쪽으로 한바릴리에프. 쉽게 패스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영수 선수만이 공격 진영에 넘어와 있고 나머지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공격을 수월하게 진행 못 시키고 있죠. 네. 자,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여기서부터 붙어줘야 돼요. 자, 안드레이프 쪽 내주고 누가 차준 공? 수비가 먼저 차단. 그대로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최영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영일 선수 앞서서도 뭐 최고의 스토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밀착 마크에 강한 최영일. 그대로 우즈베키스탄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고정훈 선수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들끼리의 뭐 대화도 잘 되고 있고 서로 분위기도 좋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하시모프의 코너킥, 낮은 코너킥,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시모프.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린 거 그대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하시모프 선수 마지막 글쎄요, 크로스는 다소 길었지만은요. 네. 하지만은 코너킥 처리는 정말 날카롭네요. 정말 하시모프의 왼발, 오늘 뭔가 이를 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때 추가골에 자, 성공시켜야 오른쪽 됩니다. 공간. 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상철. 이상철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자신의 역할을 해줍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코너킥. 오른쪽에서 이상윤. 이상윤의 코너킥. 문전서 헤딩. 하지만 약했습니다. 최용수 선수의 헤딩이었는데요. 이상윤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것이 문조 쪽보다 약간 먼 곳으로 떨어지면서 최용 선수가 이 선에서 들어오면서 헤딩하는 모습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는 잘 풀고 있어요. 흐름도 좋고요. 자, 이제 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을 상대해야 하지만 또 이곳의 기후, 아주 특이한 기후와도 상대를 해야 했죠. 그렇습니다. 사막형 건조 기운도 네. 해발 500m 고도이기 때문에 자, 문전으로 헤딩! 벗어납니다. 위험한 상황.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넘기는 대한민국. 지금 안드레예프 선수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기 때문이지 네. 지금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치키와 함께 투톱을 이루고 있는 안드레이에프. 자, 오늘 경기에서는 안드레이에프가 11번을 달고 있었는데요. 1차전에선 11번을 다른 선수가 달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지만은 네. 2006년 월드컵 경기에서는 AFC라든가 피파에 한 번, 두 번을 제출한다면은 그것을 변화를 주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자, 당시
이 우즈베키스탄의 감독이었던 미르사디코프 감독, 매 경기 선수의 등번호를 바꿔서 상대편 감독의 머리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은 나빴죠. 네, 지금 비조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축구가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전력 이상을 보여줍니다. 네, 그날의 어느 팀이 더 행운을 많이 잡느냐, 그런 것도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은 역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전력을 어느 정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모습은 좋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터치아웃, 대한민국의 드로인. 자, 최용수 선수, YS2라고 이 이름이 유니폼에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 표기하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유니폼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그 자, 홍명보의 좋아요. 하지만 주갈로 골키퍼 먼저 잡아냅니다. 최용수 선수 좋은 기회를 맞을 뻔했는데요. 지금 최용수 선수 순간적으로 공간을 침투하는 모습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네. 홍명보 선수의 밀어주는 패스가 아주 좋았고요. 자,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예프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코너킥. 드로인입니다. 자, 김정지 골키퍼 앞으로 나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박스 안쪽에서 저런 상황 못 돌아서게 해야죠. 네, 그렇죠. 수비가 좋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내차는 대한민국. 자, 전반전 후반 최용수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반격이 다시 만만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다소 간헐적으로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또다시 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거라고 보이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았을 때 득점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곧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각 패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이번에도 부갈로 골키퍼가 먼저 잡아내네요. 오늘 부갈로 골키퍼 판단력 좋은데요. 네. 사실 앞선 최용수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상윤 선수의 킥을 아주 선방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자, 옆줄 부분 이쪽으로 내주고요. 또 밀어줬습니다. 자, 오른쪽 그대로 완전 안쪽으로 크로스 연결. 자, 왼쪽으로 흘러나온 거 그대로 왼발 슛! 핀 맞았습니다. 이력이 없었습니다. 시르쇼프 선수. 지금 시르쇼프 선수가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네. 오른발로 슛했으면 더 좋았던 장면에서 왼발을 고집하면서 슈팅이 벗어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을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발을 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양발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양발 사용에 좀 능한 모습인데요. 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쪽 자신이 선호하는 발만을 주로 이용하죠. 자, 우즈베키스탄. 지금 좋은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박스 왼쪽 부분에서 먼저 공 떼내는 대한민국. 그대로 외곽으로 처리. 자, 대한민국의 역습 기회인데요. 자, 중앙에 홍명보. 하지만 볼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 가로채는 우즈베키스탄. 하시모프. 자, 레베레프. 레베레프 툭툭 나오면서 수비가 먼저 꺼내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파울이 선언이 됐지만은 잘 네. 붙어졌습니다. 지금 저런 상태에서 그대로 내줬다면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크 정면 쪽 비교적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은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역시 카시모프 선수 아니면 네베데프 선수가 처리를 하겠죠. 네. 자, 9.15m 뒤에서 수비벽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자, 레메데프와 시모프. 선발인 EF까지 3명이 서 있습니다. 레베데프.
하시모프의 슛! 김병지 선방! 김병지 선수가 읽었어요. 네. 레베데프 선수가 슛을 할 듯이 시도를 하다가 카시모프 선수가 처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카시모프 선수가 처리를 할 때 김병지 선수가 방향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습. 자, 왼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대한민국. 자,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우즈베키스탄 왼쪽에서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는 이상윤 선수, 최용수 선수, 유상철 선수 네. 모두가 헤드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만 들어간다면 골로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하석주의 코너킥. 문전으로 날아옵니다. 그대로 헤딩! 골! 유상철!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아, 유상철. 아주 그림 같은 헤딩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골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석주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를 했고요. 네. 유상철 선수가 이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놓친 것이죠. 그러면서 유상철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정확하게 임팩트 시키면서 멋진 헤딩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석주의 왼발 코너킥. 자, 느린 그림으로 다시 나오는데요. 유상철 선수가 아주 멋지게 그물을 갈랐습니다. 자, 유상철 선수 전반 38분에 기록한 골로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에게 2대 0으로 앞섭니다. 1대 0과 2대 0은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원정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마음이 급해질 텐데요. 자, 레베데프가 왼쪽으로 지르쇼프. 이기영이 맡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땅볼 연결. 도중에 차단.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역습 기회인데요. 이상윤. 자, 전방으로 잘 연결. 봤어요. 고정훈 따라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끊어냅니다. 앞선 유상철 선수의 골 장면. 골키퍼도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뛰어 들어가면서 네. 슈팅을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죠. 자, 우즈베키스탄 진영 오른쪽에서 유상철. 골라인 둥근에서 터치아웃. 대한민국의 드로인. 유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에도 능하기 때문에 네. 레베데프 선수의 밀착 수비를 거의 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있죠. 자, 유상철 선수의 긴 드로인. 자, 수비에게 먼저 걸립니다. 유상철 선수 헤딩 슛이 정말 멋있었고요. 하지만 또 유상철 선수 하면 중거리 슛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K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할 정도로 득점력이 높은 선수니까요. 네. 유상철 선수의 시원한 중거리 슛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유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무대에서도 두 골을 기록했죠. 네. 1998년 벨기에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고. 자, 박스 안쪽에서 좋은 맞이하는 대한민국. 이상윤. 수비가 먼저 골라인 밖으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카시모프 선수가 수비까지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카시모프 선수 킥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카시모프 선수가 2006년 월드컵 예선까지 활약을 할 정도로 오랜 네. 기간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팀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체력이 밑바탕이 깔렸던 것이죠. 자, 이상윤의 코너킥. 가슴 한번 잡아놓고 최용수 왼발! 아, 최용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지금 뭐 최용 선수가 두 팔을 번쩍 들으면서 다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그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슛은 정말 대단해요. 자, 최용수 아주 멋진 골. 이상윤 선수가 슈팅을 코너킥을 처리를 했고, 네. 그 코너킥을 최용 선수가 가슴 트래핑 후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코너킥이 올라왔고요. 네. 여기서 가슴 트래핑 후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트래핑 후 바로 슈팅. 저것이 바운드 되는 그 순간 슈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히 임팩트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만큼 최용수 선수의 슈팅력이 대단하다고 알 수 있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수비수들이 최용수 선수를 완전히 자유롭게 놔줬어요. 뭐 저런 것은 거의 뭐 실점을 허용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용수 전반 41분의 골로 우즈베키스탄에게 3대 0으로 점수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최용수 선수 보세요. 네, 첫 번째 골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투지가 빛났던 슈팅이라면은 두 번째 골은 자신감과 그리고 기술이 묻어나는 슈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홍명보가 공을 잘 빼냈습니다. 톡톡 치고 나오는 홍명보. 왼쪽 공간을 연결 좋습니다. 고정훈 왼쪽에서 고정훈 그대로 왼발 슛. 수비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정훈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도 뭐 홍명보 선수의 패스가 워낙에 수비를 가르는 그런 스루 패스였고 고정훈 선수가 그 스피드를 맞춰가면서 바로 슈팅까지 갖고 갔는데 아쉽네요. 자, 우즈베키스탄 인형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점수차를 조금 더 벌렸으면 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자, 하덕주의 코너킥. 자, 문전에서 헤딩! 이번엔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이상철 선수 다시 한번 헤딩 슈팅을 시도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응원단 붉은 악마는 뭐 아주 뜨거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그것도 전반전만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인 경기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경기를 경기장에서 관람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뭐 지금쯤은 뭐 연세가 지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네.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응원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자, 우즈베키스탄 왼쪽으로 대각선 연결. 그냥 먼저 태클로 차단합니다. 대한민국 진영 왼쪽에서 하시모프 킬패스 그대로 크로스. 수비가 먼저 끌어냅니다. 공 살려내는 우즈베키스탄. 하시모프 레베레프 드르마토프 찔러주는 패스.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냥 볼 연결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반전 45분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비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에 나왔듯이 양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네. 자, 일단 우즈베키스탄 공격수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비수들과 몸싸움에서 전혀 이기질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소 거칠어지고 있네요. 네. 슈르마토프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최용수 선수를 뒤에서 거의 끌어안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안으면서 완전히 밀어버렸죠. 그럼 반칙이 맞고요. 네. 만약의 경우 중요한 상황에서 저런 정도의 반칙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카드를 받아야 되는 그럴 만한 장면이죠. 자, 이경이 박스 안쪽으로 뛰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잡아놓고 수비가 먼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볼 빼내는 대한민국. 좋아요. 기회요. 슛! 벗어납니다. 이상윤 웃으면서 본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이상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코치직을 하고 있고 네.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 전반전 경기 대한민국의 우즈베키스탄에게 3대 0으로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전반 분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18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 경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후반전이 시작되겠는데요. 전반전 우즈베키스탄의 골망을 대한민국이 3번이나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면 뒷공간은 더욱더 넓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은 더욱더 많은 골을 성공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영이 바뀌어서 화면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포진해 있고요. 화면 왼쪽에 우즈베키스탄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하늘도 어두워지고 있는데 붉은 악마 국민 응원단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쎄 전반전에 3대0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당시에 피파 랭킹 83위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34위 전력 차이에서도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을 맞이하기에는 더욱더 수월한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화면 왼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아, 좋은 패스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글쎄요,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 뭐 선수 구성 면면을 본다면은 모두가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조직력도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장대일 선수가 공격에 침투하면서 스루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고정훈 선수, 이상윤 선수가 횡적으로 움직이면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은 대단하네요. 높게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그대로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2002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가장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선수 간의 의사소통 문제였는데요. 이때 모습을 봐도 선수들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지만 네. 무엇이 문제점이고 지금 장대일 선수 장대일 쓰러져 선수가 있는데요. 부상을 당한 듯한 모습인데요. 저때 장대일 선수 당시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얼짱 선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많은 소녀 팬들 이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대일 선수는 인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선수 생활을 꽤 빨리 접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장대일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그때 안타까워했을 당시 소녀 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골을 거의 어시스트 해준 선수가 장대일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당시 홍명보 선수의 뒤를 이을 그걸 제목으로 손꼽혔던 장대일 선수였습니다. 홍명보 선수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꾸준히 많은 선수가 등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대표팀에 승선을 하고, 안쪽으로 연결. 위험하죠.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다시 볼 빼내는 우즈베키스탄. 미스. 대한민국 수비 반칙을 지적합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페널티 박스 왼쪽 진영. 올려줘야겠죠. 직접 슈팅은 각도가 없어 보이는데요. 프리킥. 헤딩으로 처리. 다시 한번 헤딩 슛. 김병지가 잡아냅니다. 마리팔리에프의 헤딩. 김병지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후반전 초반에 아주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옆줄 밖으로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인. 우즈베키스탄 사실상 본선 진출은 어려워진 상태지만 그래도 홈에서 대패하고 싶진 않을 텐데요. 자, 왼쪽 좀 좁혔어요. 그대로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글쎄요. 실점한 거나 마찬가지 장면입니다. 네. 지금 중앙에서의 패스가 워낙에 날카롭게 들어갔고, 이것을 레베데프 선수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카시모프. 지금도 카시모프 선수의 패스네요. 이어지는 레베데프. 카시모프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공격. 고정은 오른쪽으로 시대에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빼내는 대한민국. 자, 앞쪽으로 고정은 하지만 이때 고정이 조금 더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되는 장면인데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우즈베키스탄은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구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측면 쪽에서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은 역습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 진영에서 우즈베키스탄. 찍어주는 패스.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외곽 처리. 자, 역습을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이상윤 선수 앞으로 밀어주고 들어갑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왼쪽으로 홍명보 선수예요. 앞쪽에 열렸는데요. 홍명보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잘 열렸어요. 그대로 이게 걸리지 않네요.
자, 계속 공격이 이어나가는 대한민국.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려 왼발 슛! 골키퍼 부갈로 선수 손에 들어갑니다. 구정훈 선수의 슈팅! 지금은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부갈로 골키퍼의 정면으로 갔고요. 하지만 그 전 장면 홍명보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자, 이번에 중거리 슛! 수비 맞고 흘러나옵니다. 아쉬운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옆줄 부근에서 그리고 터치아웃. 그래서 수비수 홍명보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역시 승부근성 그리고 상대의 패스 루트를 먼저 읽고 차단하는 능력 네. 그 전체 수비를 이끄는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다면은 역시 홍명보 선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패싱력이 굉장히 좋고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속도를 중거리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홍명보 선수가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반전 교체에 들어온 압두라이모프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최전방에 있던 20번 샤츠키르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었습니다. 샤츠키르 선수는 올렉 샤츠키르 선수죠. 네. 디나모 키예프의 간판 스타인 막심 샤츠키르의 친형인데 사실은 동생인 막심 샤츠키르 선수가 더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기형, 이상철, 홍명보. 센터 서클 부근에서 뒤쪽으로 공을 연결합니다. 이기형. 자, 천천히 우즈베키스탄을 앞쪽으로 끌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괜찮아요. 지금 3대0으로 앞선 입장에서는 그라운드를 넓게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땅볼 연결. 홍명보. 이때 공 빼내는 우즈베키스탄.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레베데프. 주춤주춤. 앞쪽으로 땅볼 연결. 자, 아크 정면에서 높게 뜬 공. 이게 빗맞았어요.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자,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공 가로채는 대한민국. 다시 역습이에요. 자, 홍명보가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중앙선 부근 돌파하는 홍명보. 자, 오른쪽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서 천천히 전형을 가다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역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면서 패스에서 경기를 푸는 장면이 나오죠. 네, 왼쪽으로 방향 전환. 지금 최용 선수하고 충돌이 있는데요. 지금 팀한 반칙성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용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이드 아웃 시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교민들의 힘을 받아서 수정수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쎄요, 지금 카드가 나와도 무방한 장면이에요. 네, 아슈르마토프 선수의 반칙. 하지만 수를 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차범근 감독은 최용 선수도 교체 아웃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 대각선 연결.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우즈베키스탄. 그대로 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 우즈베키스탄. 센터박스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서 가시모프 찍어 찾았고요. 레베데프.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공 가로채는 홍명보. 자, 대한민국의 역습 기회. 왼쪽 대각선 연결이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막히지만 않았다면은 기가 막힌 패스가 됐을 텐데요. 네. 가시모프가 레베데프에게. 홍명보 선수의 패스는 그 동료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 앞부분에 떨궈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부분을 찔러주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전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는 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르사디코프 감독 답답하죠. 네. 자, 이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래도 러시아 리그,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는 유럽파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 지금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앞쪽에서 우즈베키스탄 그대로 슛! 수비 맞고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슛!
김병지 걷어냅니다. 지금은 선방이에요. 네, 김병지의 선방. 지금도 카시모프 선수인데요. 글쎄요, 지금 같은 슈팅을 막아준다는 것, 이것은 뭐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헤딩! 헤딩으로 처리하는 수비. 위험한 상황 넘기는 대한민국. 자, 순간적으로 코너킥이 골 상황까지 연결될 뻔했었습니다. 자, 계속 공세를 놓치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크로스 연결. 헤딩으로 떨궈지고 외곽 처리.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부터 계속 이런 공세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려줬어야 되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팀 같은 경우는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웅크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영일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최영일 선수 수비의 핵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미드필더로 기용된 이상 최영일 선수가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 94 미국 월드컵에서 클린스만, 그리고 살리나스 등 세계적인 골잡이들과 상대했던 최영일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최영일 선수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또 있죠. 미우라 선수. 미우라 선수하고 최영일 선수는 거의 한 몸 같았어요. 네. 그만큼 최영일 선수가 대인 방어를 철저하게 해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미우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금도 일본 최전방의 역대 순위를 따진다면 미우라는 상위권에 랭크된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뛰어난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일전 때마다 최영일 선수가 미우라의 거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세를 펼쳐나갑니다. 아크 정면 밀착 수비를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비. 오른쪽에서 마리파이에프. 자, 왼발로 찍어 차주고 헤딩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알카라운 원투 패스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는 카시모프 선수 외에는 거의 구사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협력 공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 대각선 연결. 이 패스도 좋네요. 자, 천천히 주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왼쪽 공간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대로 오른발 슛! 골! 고정훈 선수죠. 고정훈! 전반전부터 몸돌림이 가벼웠었는데요. 고정훈 네. 선수 결국 한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고정훈의 추가골. 이러면서 대한민국 4대 0으로 더욱더 살아납니다. 지금 고정훈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슈팅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네. 전에 최용수 선수와 원투 패스도 기가 막혔거든요. 앞서서 계속 이송영재 해설께서 우즈베키스탄에게 아쉽다는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슈팅은 꼭 빠르게 리어 포스트를 구석을 찌르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수비수 두 사람 사이에서 몸싸움에서는 둘째가라면서는 고정훈 선수. 지금 우즈베키스탄 수비수들도 협력 수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고정훈 선수하고 볼을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약간 미루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고정훈의 추가골로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4대 0이라면은 글쎄요, 아직 남은 시간은 많지만은 경기력의 차이를 봤을 때 승부를 결정지었다고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범근 감독은 최용 선수를 비롯해서 중요 선수들은 휴식을 자, 제공할 필요도 오른쪽에서 있는데요. 그대로 슛! 빗나갑니다. 자, 위험했습니다. 마리팔리에프의 오른발 슈팅. 앞서고 있다고 해도 이런 순간적인 방심은 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체 선수를 준비합니다. 장영석 선수가 투입되네요. 이민성 선수를 불러들이고 장영석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명보 선수가 수비로 내려가게 되고요. 네. 장영석 선수가 홍명보 선수의 위치로 갈 확률이 높죠. 지난 한일전 도쿄 대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장영석. 자, 오늘 경기 프랑스 월드컵으로 가는 국민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한민국 4대 0 우즈베키스탄에게
뭐 이런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둔다면 아랍에미리트전 걱정이 더 줄어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대로 마치게 된다면은 네, 그 승점 16점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확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골득실을 따지게 될 텐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금 4골을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 4점을 더한다면 플러스 12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자, 외곽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우즈베키스탄 진영. 자,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고정훈.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자, 지금 최용수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최용수 선수도 지금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 발길로 뭐 걷어찼다 이런 제스처까지 보여줍니다. 최용수 선수도 뭐 승부사답게 네,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아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용수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최용수 선수. 최근 이천수 선수가 웨스트햄 그 프리미어리그 진출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건으로 진출설이 있었죠. 위건행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최용수 선수도 웨스트햄 진출설이 이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은 결국은 입당하지 못했고요. 네, 그 대신 J리그로 넘어가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때 최용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다면 대한민국 1호 프리미어 리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손을 사용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공간에서 하석주. 지금도 태클이 깊어요. 네, 최용수 선수 이 당시의 컨디션이고 활약상이라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석주 선수 짧은 드로잉. 왼쪽 공간에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안쪽으로 찍어 차준 공. 우즈베키스탄의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에이테기스. 우즈베키스탄의 반칙. 98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경기. 대한민국이 4대0 앞선 가운데 시간 6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대각선 연결. 힐패스. 지금 뒤로 밀고 나오면서 하지만 수비가 먼저 차단합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역습. 우즈베키스탄도 이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간에서도 날카로운 쇼패스들이 절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2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서정훈 선수와 김도훈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춰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정훈 선수와 이상인 선수를 서정훈 선수하고 교체시키고요. 자, 오른쪽에서 마리팔리에프. 자, 그대로 왼발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땅볼 연결. 치워크. 아크 정면에서 지금도 대한민국 수비가 먼저 뽑아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원투 패스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글쎄요. 미르사디코프 감독이 좀 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4대0으로 뒤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이 현장음을 들어보면 꽹과리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요. 최근 응원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최근 응원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서포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됐고요. 물론 네. 붉은 악마가 그 응원 문화의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최근 축구 응원과 야구 응원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카시모프의 땅볼 연결. 날카롭습니다. 셀박스 오른쪽에서 안드레이프. 하석주가 맡고 있습니다. 교체를 좀 더 빨리 해야죠. 마리팔리에프. 뒤쪽으로 연결. 하시모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 넘기는 것보다 길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방향 전환은 좋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밀집된 수비를 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나자로프의 크로스! 김명지 펀치! 위험합니다! 걷어냈는데요. 자, 카시모프 걸리지 않았고요. 자, 다시 한번 슛! 걸렸습니다. 휘슬이 울렸는데요. 글쎄요, 지금 장영석 선수가 패트를 건 듯한 모습인데 지금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자, 마리팔리에프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쓰러지면서 자, 우즈베키스탄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역시 최용수 선수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수 교체가 보이죠. 네. 자, 10번 최용수 선수와 15번 이상윤 선수를 불러드리고 11번 서정원 선수와 18번 김도우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김도우 선수도 득점력은 알아주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네. 최용수 선수하고 다른 그런 스타일의 득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반칙 장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좀 하석주 선수, 장영석 선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태클이 반칙성이 아닌 듯 보였었거든요. 자, 우즈베키스탄의 페널티킥. 성공시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점 내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 1이 됐습니다. 레베데프 선수, 표도로프 선수가 정확히 페널티킥을 잘 처리를 했는데요. 네. 그 전 장면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페널티킥 처리하는 장면이죠. 표도로프 선수의 페널티킥. 김병지 선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점수 차이가 있고 경기력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휘슬이 불기 전까지는 경기를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실점한 것은 실점한 대로 놔두고요. 네. 지금 정상적인 경기에 임해야겠죠. 대한민국 중앙 왼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크로스 그대로 골망 위로 떨어집니다. 산바렐리에프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선수예요. 네. 자, 대한민국은 이제 김도훈 선수와 서정원 선수가 투입되면서 조금 더 활기찬 공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996년 아시안컵에서는 박종환 감독이 황선홍 선수하고 김도훈 선수를 투톱으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차범근 감독은 3-5-2 시스템을 가동할 때 투톱으로 최용수 선수와 박건하 선수를 기용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원톱인 모습이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를 투입한 모습이에요. 김도훈 선수 K리그 최고의 골잡이였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김도훈. 정말 수비에게 걸립니다. 또 김도훈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침몰시키는 골을 기록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거의 미끄러지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대단했었죠. 해외 언론들도 상당히 그 경기에 관심을 많이 나타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도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114골로 K리그 최다 골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는 성남이라 코치로 활동하고 있죠. 네. 자, 김도훈 선수와 함께 투입된 서정원 선수.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 중인 선수입니다. 서정원 선수는 대단해요. 네. 자, 이번엔 태클이 깊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프리킥. 서정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서정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현재는 안양 LG인데요. 네.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을 당시 소속팀이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1994년 미국 월드컵 스페인전에서의 그 동점골은 해외 언론들이 다 거의 극찬했던 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프랑스의 RC 스트라스부르로 이적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복귀를 했었죠. 네. 수원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글쎄요, 선수 기간 내내 거의 부진했던 면을 찾기가 힘든 선수예요. 그만큼 성실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날쌘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진영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뒤로요. 자, 뒤로 내주고 그대로 슛! 지금은 김도훈! 김도훈 선수가 골을 기록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기영 선수가 완전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영 선수가 오른쪽 파고들면서 골라인 부근에서 거의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김도훈, 차범근 감독 교체하자마자 이렇게 부응을 해주네요. 서정원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골이 기록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기영 선수 이 장면이 워낙에 좋았어요.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슬쩍 내주거든요. 이거 김도훈 선수가 슛한 볼인데 우즈베키스탄 수비수를 맞으면서 굴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김도훈의 추가골 점수는 5대 1이 됐습니다. 사실 당시 원정길에 오르면서 많은 걱정을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한민국 지금 왼쪽에서 그냥 외곽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역시 4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원정길에서 카자흐스탄에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 경기, 우즈베키스탄 경기였기 때문에 글쎄 전력적인 면에서는 안심을 하면서도 약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중요성은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면은 그 다음 경기들, 한국과 비족 1위를 놓고 다퉜던 일본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경기가 그만큼 중요했었는데 현재 5대1인 상황,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패배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가 펼쳐지는 곳 상당히 높은 고지대여서 또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많이 걱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1996년 아시안컵 당시에 체력적인 문제가 여실히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수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경기 초반 차범 감독이 361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 수비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면서도 공격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던 점, 그리고 나서 선제골이 워낙 빠른 시간대 최용수 선수의 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이런 점들이 좋은 경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원 선수가 측면을 돌파하는 장면에서 업사이드가 선언됐죠. 서정원 선수 역시 아주 스피드가 좋은 선수입니다. 18 월드컵 최종 예선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경기 73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5대1로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자, 찍어 차준 공 백헤딩 연결, 김병지가 먼저 처리. 이거는 골키퍼 차징이에요. 위험한 플레이죠. 지금 카드를 지금은 퇴장까지도 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했거든요. 네. 사실 선수들 스스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선수들이 영리하고 재치 있게 부상을 피해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서정원 선수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었습니다. 미드필드 진영, 우즈베키스탄 볼 빼내는 대한민국. 자, 후반 들어서 측면 돌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왼쪽에서 서정원. 자, 반대편을 봤습니다. 헤딩 연결. 좋은데요. 가슴을 한번 잡아놓고 다시 왼쪽으로 내줍니다. 고정훈. 고정훈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앞으로 치고 들어갈 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요. 고정원 선수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신감 있게 돌파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트래핑이 워낙에 길었어요. 앞서서 이 김도훈 선수의 K리그 기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정훈 선수 역시 이 이듬해죠. 98년도 K리그에서 또 한 차례 기록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4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40골 40어시스트인데요.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1998년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골 연결 위험합니다. 김병지가 먼저 가슴에 안습니다. 순간순간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날카로운 패스 연결, 위험한 상황까지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자, 수비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레베데프 왼쪽을 봤습니다. 카시모프, 레베데프 왼발 크로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마리팔리에프 석자 몸싸움. 하지만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프리킥 기회가 옵니다. 카시모프 선수가 처리를 하는데요. 네, 카시모프의 프리킥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전에서 김병지 펀치. 자,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레베데프 돌아설 때 다시 한번 파울. 다시 프리킥 기회를 얻는 우즈베키스탄. 이기영 선수와 몸싸움을 벌였었습니다. 자, 유상철과 이기형이 앞에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프리킥! 헤딩으로 외곽 처리하는 대한민국. 자, 공격볼 다툼.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레베데프 선수, 카시모프 선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시모프 선수와 레베데프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병지 골키퍼, 지금도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키퍼. 지금 이기영 선수도 있고 네, 교체아웃된 이민성 선수도 있는데 몇몇 선수들은 아직도 그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죠. 김병지 골키퍼는 현재 나이가 이제 38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나이가 많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네, 순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주전 골키퍼 자리를 놔줘야 되거든요. 자, 연결. 이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병지 골키퍼는 아직도 좋은 순발력을 유지하고 있죠. 네. 중앙선 부근에서 볼 몰고 나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시모프. 왼쪽에 바자로프. 바자로프 툭툭 치고 나옵니다. 한번 접어놓고 앞에서 이기영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대로 크로스! 그대로 벗어납니다. 길었어요. 자, 우즈베키스탄도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최전방에 있던 안드레이에프 선수를 불러들이는군요. 18번 마탈리에프 선수를 투입합니다. 결국 안드레이에프 선수를 마탈리에프 선수를 교체시키면서 최전방의 스트라이커 2명을 모두 교체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미르사디코프 감독으로서는 물론 5골을 허용한 수비도 문제지만은 한 골밖에 성공시키지 못한 공격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경기가 약 10분 남은 상황에서 4골을 뒤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자, 홍명보 중거리 슛! 높게 뜹니다. 지금 과욕이었어요. 조금 먼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홍명보 선수의 슈팅력이라면은 노려볼만 하죠. 네. 우리 대한민국 이 선수들을 살펴보면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홍명보 선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94년 미국 월드컵 때 그 중거리 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전에서의 중거리 슛은 명장면이었죠. 자, 우즈베키스탄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영에서 심호프. 자, 앞쪽으로 직진 패스. 일단 수비에 걸립니다. 지금 패스가 들어가는 길목마다 네. 한국 대표팀 수비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반격. 유상철이 왼쪽으로 연결. 다시 유상철. 뒤쪽으로. 왼쪽 대각선 패스. 하석주. 이런 상황에서는 자, 왼쪽에 고정을 받습니다. 뒤에서 태클.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칙을 줘야 되는 장면인데요. 네. 98 월드컵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백태클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지역 예선에서 이런 백태클에 대한 아주 확실한 제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네. 결국은 월드컵 무대에서는 백태클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는데 지역 예선에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운영진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진영 오른쪽에서 자, 중앙으로 연결.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공 빼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드로인. 자, 이제 후반전도 8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남은 시간 이제 약 9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에게 5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가는 공. 경기 후반에 들면서 경기가 조금 소강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팀 같은 경우에는 5대1로 승리를 거둬도 대성공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 뭐 더 많은 득점을 하면 좋지만은요. 하지만 무리하게 득점을 시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격진을 물갈이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수비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이 삼각 공격 라인 샤츠키르, 슈르쇼프, 레베데프에 대한 이 경계가 아주 컸었는데요. 이 수비진 오늘 잘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공격 삼각편대 개개인의 능력은 대한민국 선수들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네.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위력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즈베키스탄 진영에서 헤딩으로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자, 전반전 최용수의 2골 그리고 유상철의 골을 포함해서 3대0으로 앞섰던 대한민국. 후반전에도 2골을 더 뽑아내면서 현재 5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재치 있는 플레이인데요. 네. 자,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진영 중앙에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에워싸죠. 지금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네. 수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자, 크게 좁은 넘겨야죠. 공간에서 패스 연결하다가 앞쪽으로 길게 내찹니다. 짧게 패스를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따돌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공격수들이 공간을 좀 더 좁히고 들어올 때는 크게 넘겨줘야죠.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은 안정적인 볼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자, 마탈리에프가 주고 들어갔는데요. 왼쪽에서 하시모프가 왼쪽 공간으로 연결합니다. 자, 페널티 박스 왼쪽 부근 그대로 크로스 그대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요.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김명지 충돌. 지금 골키퍼 차징이죠. 자, 이런 것도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카드를 아끼네요. 웬만해선 경고 카드를 꺼내지 않는 주심입니다. 자, 정몽준 축구협회장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때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확정 지은 뒤 축구에 대한 열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의적인 골키퍼 차징인데요. 네. 저것은 현대 축구에서는 퇴장까지도 가능합니다. 미드필드 진영에서 천천히 공을 몰고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자, 오른쪽으로 주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빙글 돌아서면서 지금은 맞지 않았어요. 네. 자, 이러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역습. 하지만 먼저 몸으로 가로막는 대한민국의 수비. 지금 진로 방해가 맞습니다. 네, 계속 주심에게 두 손을 모아치면서 표시를 했던 최영일 선수였고요. 자, 오른쪽에서 마리팔리에프. 크마토프가 앞쪽으로. 김용복. 앞쪽으로 길게 내차는 하석주.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스위스 두 사람 사이 공격볼 다툼. 김경지가 처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정말 좋은 팀이었습니다. 좀 5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네. 계속해서 역습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 체력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들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그 구성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조직력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역시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협력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수비들을 적절히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간 공의 방향을 잃었던 홍명보였는데요. 패스 연결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 페널티 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치고 들어가는 우즈베키스탄. 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동작이었어요. 네. 자, 대한민국의 역습. 좋아요. 왼쪽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고정훈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정훈 선수 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저런 동작은 카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카드가 나오네요. 고정훈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주었습니다. 글쎄요, 앞선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압둘 쿠데이르 주심이 고정훈 선수에게 옵사이드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선에 고정훈 선수가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듯하게 그러면서 볼을 경기장 밖으로 차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에 카드를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글쎄요. 우즈베키스탄 공격수들이 골키퍼 차징을 지금 세 차례나 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아꼈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네요. 자, 우즈베키스탄 페널티 박스 왼쪽 부근에서 자,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헤딩으로 처리. 옆줄 밖으로 벗어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드로인입니다. 자, 레베데프. 자, 이제 경기 정규 시간은 약 2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5대1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그대로 먼 거리에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 과욕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에서 좀 무모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입니다. 크마토프. 자,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두면은 월드컵 4회 연속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독일 월드컵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6회 연속 진출의 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를 한 다음부터 네.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호주가 발목을 잡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1986년 월드컵에 다시 한번 진출하고 그때 이후부터 6회 연속 본선 진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카시모프가 왼쪽으로 내줬고요. 아크 정면에서 주춤주춤. 자, 줄 곳을 찾고 있는 압드라이모프. 외곽으로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자,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 자, 수비가 먼저 뽑아냈습니다. 그대로 옆줄 밖으로 벗어납니다. 월드컵 연속 진출을 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수준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6회 연속 진출이라는 것은 네.
세계 무대에 6번이나 계속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본선 진출은 어렵죠. 네. 자,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수비의 반칙을 지적한 주심. 자, 김도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대로 빙글 돌면서 왼발 슛 약합니다. 김병지가 외곽으로 걷어냅니다. 지금 슈팅도 약했지만은 김병지 선수가 빠르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자, 레베데프의 땅볼 연결. 다시 외곽으로. 자, 공중볼 경합. 우즈베키스탄. 자, 후반전 들어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 90분은 모두 흘렀습니다. 이번엔 옵사이드였습니다. 서정원 선수 조금 먼저 들어가 있었네요. 자, 현지에서 응원을 펼치고 있는 붉은 악마,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5대1이라는 스코어는 거의 대승이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원정 경기에서 대승이라면은 응원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로 흥이 나죠. 자, 이거 오른쪽. 이번에도 지금은- 옵사이드. 글쎄요, 지금은 옵사이드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서정원 선수 돌아 들어갈 때 투심의 깃발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 응원단의 꽹과리 소리는 더욱더 빨라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5대1 넉점 차로 앞선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의 공격 안쪽으로 연결. 하지만 골키퍼 김병지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오늘 5번째 골을 기록한 김도훈 선수. 김도훈 선수가 마지막 골을 기록할 거로 보이는데, 네. 5대1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코어도 대승, 기분 좋을 수밖에 없네요. 자, 중앙아시아로의 먼 원정길. 자, 이렇게 된다면 차범근 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연결. 그대로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수비. 이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은 B조 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본선 직행을 확정짓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일본이 조 2위를 놓고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배정되었던 월드컵 티켓은 3.5장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0.5장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와 일본, 또 뒤진 팀이 또다시 오세아니아주 대표 호주와 함께 경합을 또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조와 B조 조 1위를 차지한 두 팀은 본선 직행 확정짓게 되고요. 네. 자, 90미터 길게 불면서 10분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보는 대한민국 축구. 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경기는 5대1로 대한민국이 원정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한민국 사실상 프랑스행 티켓을 확정 짓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티켓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차범근 감독도 더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먼 곳에서까지 응원을 펼쳐주었던 대한민국의 교민들, 태극기를 우즈베키스탄 하늘 높이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경기. 앞서서 골 결정력에 대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골 결정력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준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에는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그 예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를 가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네. 그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말았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4회 연속 월드컵 진출의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98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 경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5대1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영주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최무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